롯데 자이언츠가 2026 신인 드래프트에서 상상도 못한 지명을 연달아 터뜨렸습니다. 1라운드부터 파이어볼러 신동근을 잡으며 시작부터 팬들을 열광시켰고 2라운드에서는 대학리그 최강 투수 박정민까지 데려오며 사실상 대박 드래프트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죠.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닌데요. 3라운드부터 계획이 꼬이며 얼리픽 논란이 터지고 하위 라운드에서는 이해하기 힘든 지명들이 이어지면서 팬 커뮤니티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과연 이번 드래프트는 성공일까요? 실패일까요? 롯데가 얻은 스틸픽부터 논란이 된 선택까지 이날 드래프트 현장에선 무슨 일이 있었는지 빠르게 전달해드리겠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롯데의 1라운드 지명은 사실상 완벽 그 자체였습니다. 신동건은 193의 장신에서 뿜어져 나오는 최고 150km 강속구가 장점인 투수로 김태형 감독이 선호하는 힘있고 공격적인 스타일의 투수 유형과 완벽하게 맞아떨어지는 선수죠. 스카우트 팀에서도 우리 차례까지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라며 사실상 기대를 접고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NC와 한화가 모두 야수를 선택하는 대반전이 일어나면서 롯데에게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롯데는 주저없이 지명권을 행사했고 팬들은 이런 날도 온다라며 환호했죠. 신동건은 단순히 강속구만 던지는 투수가 아니라 높은 타점에서 떨어지는 낙차 큰 커브로 탈삼진을 잡아낼 수 있는 능력까지 갖춘 차세대 선발 에이스 후보입니다. 즉시 전력감이라기보다는 장기적으로 롯데의 프랜차이즈 선발로 키워야 할 카드라는 점에서 그 가치가 더 크다고 평가받고 있죠. 여기에 2라운드에서 대학리그 최고 투수로 꼽히던 한일장신대 박정민까지 품으면서 1+1 드래프트라는 평가까지 받고 있습니다. 박정민은 평균 구속 140km 후반대에 안정적인 제구력, 다양한 변화구를 갖춘 즉시 전력 불펜 자원으로 빠르면 내년 전반기부터 1군에서 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가 크죠. 신동건과 박정민 두 투수는 롯데 마운드의 세대 교체를 이끌 투트랙 카드로 평가받으며 팬들 사이에서는 이 조합이면 최소 3년 뒤 마운드 걱정은 끝났다는 말까지 나오기도 했죠. 롯데는 이번 드래프트에서 1라운드 동산고 우완투수 신동건, 2라운드 한일장신대 우완투수 박정민, 4라운드 덕수고 좌완투수 김하중을 포함해 무려 7명의 투수를 뽑으며 투수진 보강에 모든 초점을 맞췄습니다. 여기에 3라운드에서 부산고 내야수 이서준, 10라운드 내야수 1호화를 지명해 내야 보강에도 최소한의 손을 댔고 외야수 김한올, 포수 정문혁까지 뽑으면서 포지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신경 썼죠. 다만 전체적으로 즉시 전력감은 2라운드에서 뽑은 박정민 한 명에 가깝고 나머지 투수들은 모두 잠재력을 보고 뽑은 실링픽이라는 점에서 앞으로 롯데의 육성 시스템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해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결국 신동건과 박정민이라는 확실한 카드로 상위 라운드에서는 성공적인 결과를 얻었지만 중위 라운드부터는 전략적 선택이 아쉽다는 평가도 적지 않죠. 특히 유격수 자원이 부족한 팀 사정을 감안하면 이번 드래프트에서 보다 확실한 유격수 유망주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팬들 사이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드래프트는 무난하게 뽑았다는 평가와 동시에 앞으로가 더 중요하다는 숙제를 남겼다고 볼 수 있죠. 하위 라운드로 내려가면 롯데의 선택은 더욱 흥미로운데요. 7라운드에서 뽑은 유신고 투수 이준서는 전문가들 사이에서 이번 드래프트 최고의 스틸픽으로 꼽힙니다. 안정된 투구폼과 경기 운영 능력을 갖추고 있어 체계적인 트레이닝만 받으면 상위 라운더급으로 성장할 수 있다는 평가가 나왔죠. 팬들 사이에서도 이준서 하나 건졌으면 이번 드래프트는 절반의 성공이라는 말이 돌고 있습니다. 반면 8라운드에서 지명한 물금고 투수 남해담은 다소 리스크가 있는 선택이라는 의견이 많은데요. 투구폼 교정이 필요한 선수라 하이리스크, 하이리턴 픽으로 분류되는데 롯데 육성팀이 제대로 다듬으면 불펜에서 의외의 보물이 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9라운드에서 지명한 경남고 포수 정문혁은 전국대회 우승팀 주전 포수 출신으로 송구 능력과 어깨는 확실히 검증됐다는 평가인데요. 다만 송구 완성도에 대한 의문이 남아있어 입단 후 빠른 피드백과 보완이 필요해 보이죠. 10라운드 내야수 1호화와 11라운드 투수 김현수 지명은 여전히 팬들에게 의문을 남기고 있습니다. 유격수 자원이 부족한 상황에서 좀 더 확실한 유격수 유망주를 확보했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고 김현수 역시 당장 1, 2년 내 성과를 보여주지 못하면 가장 먼저 방출 위험에 노출될 수 있는 선수라는 평가가 지배적이죠. 결과적으로 하위 라운드는 성공과 모험이 교차하는 선택이었고 이제 이 선수들이 얼마나 성장하느냐가
이번 드래프트 전체의 성공 여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이번 드래프트를 두고 팬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언급되는 키워드는 바로 김풍철 체제인데요. 상위 라운드에서 신동건과 박정민이라는 확실한 자원을 확보한 것만 놓고 보면 분명히 그 이후 선택들이 늘 그렇듯 뭔가 허전하고 아쉽다는 평가가 이어지고 있죠. 특히 3라운드 이서준, 6라운드 김한결 같은 픽은 또 얼리픽 아니냐는 논란을 만들었고 10라운드, 11라운드 지명은 거의 매년 반복되는 홍대픽 논란까지 불러왔습니다. 팬들은 언제까지 이런 식의 하위 라운드 뽑기 실험을 계속할 거냐라며 날을 세우고 있고 김풍철 체제를 향한 근본적 재검토 요구도 커지고 있죠. 더구나 롯데는 당장 포스트 시즌 복귀를 노려야 하는 팀입니다. 지금 뽑은 선수들이 2, 3년 내에 전력화되지 못한다면 다시 리빌딩을 논해야 할 수도 있는 위태로운 상황이죠. 결국 이번 드래프트는 단순히 선수 지명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롯데 구단 운영 철학과 스카우트 시스템의 한계를 드러낸 사건으로 평가됩니다. 김태형 감독이 어떤 방식으로 이 신인들을 활용하고 육성할지, 구단이 스카우트, 육성 라인을 어떻게 정비할지가 롯데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적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이죠. 한편 롯데는 이제 시즌 종료까지 단 9경기만을 남겨두고 있는데요. 순위표를 보면 5위 삼성과의 격차는 고작 1.5경기 차. 불과 2달 전까지만 해도 3위를 굳건히 지키며 가을 야구 확정이라는 말이 나왔던 팀이 순식간에 무너졌다는 점에서 이 상황은 팬들에게 더 큰 충격으로 다가옵니다. 그동안 롯데가 보여준 문제점은 명확했습니다. 선발진은 무너지고 불펜은 지쳐가고 타선은 결정적인 순간마다 득점을 만들어내지 못했죠. 그 사이 5위 싸움은 더욱 치열해졌고 삼성은 물론 7위 팀까지 추격하는 혼전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신인 드래프트가 팬들에게 미친 파장은 단순히 미래 기대주를 뽑았다는 의미를 넘어서는데요. 당장 내년에도 팀 전력 보강이 필요하고 여전히 취약한 유격수 포지션과 좌완 선발, 불펜의 깊이는 해결되지 않은 상태죠. 팬들은 이번에 뽑힌 신동건, 박정민, 김하중, 이준서 같은 투수들이 얼마나 빨리 1군에 안착할 수 있을지 혹은 몇 년을 더 기다려야 하는지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김태형 감독 체제가 계속 유지될지도 불투명한데요. 만약 남은 9경기에서 롯데가 포스트 시즌 진출에 실패한다면 감독 교체로는 현실로 다가올 가능성이 큽니다. 김태형 감독이 신인 선수들을 직접 육성할 기회를 가질 수 있을지 아니면 전혀 다른 지도 체제가 새 시즌을 준비하게 될지도 아직은 누구도 장담할 수 없죠. 팬들은 이미 가을 야구보다 그 이후를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3위를 지키던 팀이 이렇게 급격하게 무너졌다면 단순히 선수들 컨디션 문제만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죠. 구단 프런트, 스카우트, 육성 시스템, 코칭 스태프 전반에 걸쳐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 드래프트에서 뽑힌 선수들이 진정으로 미래의 롯데를 상징하는 자원으로 성장하려면 구단 내부부터 변화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이제 남은 건 롯데의 선택입니다. 남은 9경기에서 기적처럼 가을 야구에 성공해도 실패해도 변화는 불가피할 것입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그럼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